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스웍스 코리아에서 신호 처리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 설계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 김용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모 시스템 디자인인데요. 이 마이모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엔지니어 분들이 이러한 알고리즘 인텐시브한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디자인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스탠다드가 굉장히 다수가 동시에 여러 가지 시장에 얼마나 빨리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내어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툴이 뭐 하나의 툴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툴들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팀도 단일 팀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이제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툴과 다수의 팀이 같이 코웍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툴과 다수의 팀들이 같이 개발을 할 때 이 각각의 IP들이 있을 텐데 이 IP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전자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개발 엔지니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근래 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용어 중에 하나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타임즈에도 이 베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과 같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고전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 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개발하든지 혹은 전체 시스템 개발하든지 현재 디자인 플로에서 이러한 어떤 디자인 결함이 되는 부분 혹은 디펙트가 되는 부분을 빨리 조기에 어떻게 발견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개발 리소스에서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골든 레퍼런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골든 레퍼런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알고리즘 개발에서부터 코드 생성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하나의 전체에 있어서 레퍼런스 모델이 되는 부분을 골든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골든 레퍼런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신호라든지 아날로그 신호라든지 RF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의 신호가 섞여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시그널 혹은 멀티 도메인 베리피케이션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다수의 툴과 다수의 팀들이 코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메스웍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저희 이제 솔루션은 각각 툴에 대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래피드 디자인 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 그리고 멀티 도메인 알고리즘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툴을 어떻게, 크게 네 가지 디자인 플로우를 어떻게 통합해서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된 IP를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는 재작업을 할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러한 IP들과 테스트 벤치를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한 부분들을 빨리 어떤 PC상에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 타겟팅을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저희 메스웍스에서는 오토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매트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주제가 매트랩과 심링크를 이용한 이제 마이머 시스템 설계인데, 먼저 매트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매트랩은 이제 가장 그 초보적인 수준으로 쓴다고 하면은 뉴메릭 컴퓨테이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 어널리시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용도로도 조금 뉴메릭 컴퓨테이션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게 쓰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디팩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디팩터라는 부분이 뭐 사실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저희 툴이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다라고 이렇게 뭐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 툴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 이 매트랩은 또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툴박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요. 이 툴박스라고 하는 것은 매트랩이 어떤 제너럴한 어떤 그 툴이라고 보면은, 툴박스는 매트랩 위에 올라가는 툴인데요. 좀 더 스페시픽한 어떤 펑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호 처리를 위한 툴박스,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툴박스, 통계 쪽과 관련된 툴박스, 그 다음 뭐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툴박스, 이렇게 각각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펑션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툴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뮬링크는 매트랩만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도 거의 시뮬링크 베이스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과 마찬가지로 이 시뮬링크에도 이 블락셋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블락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호 처리를 위한 블락셋,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블락셋, 비디오 이미지를 위한 블락셋, 뭐 RF를 위한 블락셋, 이렇게 각각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블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은 매트랩과 심링크를 근간으로 하는 저희들 툴 전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들 툴이 매트랩과 심링크를 베이스로 해서 한 90여 개 이상, 거의 뭐 100개 가까운 현재 툴들이 있는데요. 매트랩과 심링크는 제일 밑에 있는 어떤 플랫폼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 프로세싱 툴박스, 이미지 프로세싱 툴박스, 커뮤니케이션 툴박스, RF 툴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매트랩과 이런 툴박스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을 때 디폴트는 플로팅 포인트 모델인데요. 이 플로팅 포인트 모델을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픽스드 포인트 툴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매트랩과 툴박스 일 경우이고요. 그 다음 시뮬링크와 블락셋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툴박스와 블락셋을 보시면 이제 페어 형태로 거의 있는데요. 신호 처리,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이미지, RF,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시그널 프로세싱과 커뮤니케이션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 4개의 베이직 블락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이런 블락셋들을 쓰기 위해서는 시뮬링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트랩과 툴박스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블락셋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을 때 디폴트 상으로서는 플로팅 포인트 모델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FPGA라든지 DSP 같은 하드웨어를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플로팅 포인트 모델을 픽스드 포인트 모델로 전환해 줘야 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뮬링크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매트랩과 시뮬링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로 거의 페어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코드 생성과 링크와 관련된 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 생성과 관련해서는 리얼타임 워크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시뮬링크와 블락셋을 이용해서 내가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을 때 이 리얼타임 워크샵을 이용하게 되면 이 블락으로부터 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뮬링크 HDL 코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심링크와 블락세트를 이용해서 설계한 시스템을 심링크 HDL 코드를 이용하면 HDL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다음 여기 링크 계열이 있는데요. 링크 계열이 이제 이 코드 생성기가 크게 C 코드 생성기와 HDL 코드 생성기 두 가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링크 계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코드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 링크 for CCS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TI-DSP 소프트웨어인 CCS와 같이 쓸 수 있는 링크 for CCS가 있고요. 그다음 링크 for 비주얼 DSP,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에서 쓰는 비주얼 DSP와 링크를 해서 같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이 링크 for 비주얼 DSP가 있고, 그다음 이 두 가지는 이 CCS와 비주얼 DSP는 이 C 코드 생성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링크 for MQ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델심, 그래서 HDL 시뮬레이터와 이 심링크를 같이 코-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링크 for cadence incisive, 그래서 예전에 NC심 주로 많이 쓰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심링크와 HDL 시뮬레이터를 같이 코-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심링크 블락과 HDL 코드를 같이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신호 처리 파트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 그다음 통신 쪽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RF 쪽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HDL 쪽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이런 다수의 툴과 다수의 팀이 같이 어떤 코업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 매트랩과 심링크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하나의 커먼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시뮬레이션을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디자인 플로우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리서치 단계가 있겠죠. 리콰이어먼트에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런 리서치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부분은 C 코드로 코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HDL 파트로 코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날로그 부분은 순수하게 스파이스류의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겠죠.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인티그레이티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티그레이티드 시뮬레이션을 해야 비로소 각각 모듈별로 테스트했던 부분들에서 모듈별로 테스트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통합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했었을 때는 C와 HDL 파트, 스파이스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사실 인티그레이션 하기도 힘들고요. 인티그레이션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디펙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텍션이 됐다 하더라도 컬렉션 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죠. 이런 이유가 바로 갭 리서치와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사이의 갭, 그 다음 두 번째는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인티그레이션 앤 테스트 넘어갈 때의 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들고 어떤 디펙트가 발견됐을 때 컬렉션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디자인 플로우 갭들의 시스템 개발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테스트가 또 해줘야 되겠고 또 재작업을 하는 비용이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시간을 엔지니어가 어떤 뭔가 좀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타임 컨슈밍한 베리피케이션의 시간을 계속 쏟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프로덕트를 내놓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차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인데요. 어떤 슬로우 무빙 마켓이는 경우와 그다음 미디엄 무빙 마켓, 그다음 패스트 무빙 마켓 각각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이 됐을 때 각각 레비뉴 로스가 이러한 형태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자료 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플로우 갭이 결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프로덕션 인트로덕션 딜레이로 인해 가지고 레비뉴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 도메인 시뮬레이션 환경이 꼭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와 RF 쪽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툴도 다르고 팀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스펙도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통신 쪽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VR이 어떻게 된다, SNR이 어떻게 됐어, 그리고 밴드위스가 얼마고 50Mbps에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RF 엔지니어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반대로 RF 엔지니어 쪽에서는 IP3가 어떻게 되고 OIP, 뭐 IIP, DVM, DVC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 엔지니어들 이런 용어를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 도메인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래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얼리 베리피케이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저널에서 발표된 베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이 레벨 시스템에서 먼저 시스템 리퀘어먼트 관련돼서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 IP를 인티그레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 도메인에서 뭐 RF와 베이스밴드, 그리고 C와 HDL 혹은 심링크와 HDL 이런 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 코드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델 베이스 디자인 방식을 이용해서 블락으로부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함으로써 프로덕션 인터럽션 딜레이를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레비뉴 로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매트랩과 심링크의 멀티 도메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을 하면은 이 모델을 우리가 스펙을 잡는 부분도 이 매트랩 심링크 환경에서 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 시뮬레이션도 이 심링크 모델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심링크 모델로부터 자동 코드를 생성해서, 그리고 이 심링크 환경에서 아까 링크 계열 툴들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링크4 CCS라든지 그 다음 링크4 모델 심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시뮬링크라는 플랫폼 위에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커뮤니케이션 블락셋 이런 블락셋들이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블락셋을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에 대한 저희들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멀티레이트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어떤 신호를 트랜스폼, 그리고 필터링, 에스티메이션, 그다음 픽스드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 이런 블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 프로세싱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필터 디자인이라는 부분이죠. 이 필터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터 디자인 툴박스가 있고요. 그다음 필터를 우리가 필터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종류가 바로 FIR 필터와 IIR 필터,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필터가 있고, 이 FIR 필터에 대해서도 각각 또 다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이런 모든 필터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IR 필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픽스드 포인트 코에피션트 필터뿐만 아니라 멀티레이트 필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트라든지 데시메이트라든지 폴리페이지 필터 혹은 CIC 멀티레이트 필터 이렇게 싱글레이트가 아니라 멀티레이트 필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픽스된 것이 아니라 어댑티브하게 이 필터가 바뀌는 LMS, RLS 뭐 여러 가지 이 어댑티브 필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이 필요한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은 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이 같이 쓰이는 블락은 이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그리고 RF 블락셋 그리고 심 이벤트, 스테이트 플로, 시그널 픽스 포인트 이렇게 같이 묶여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베이스밴드를 우리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과 커뮤니케이션 블락셋 이렇게 같이 묶어서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RF 같이 내가 모델링 시뮬레이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RF 블락셋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시그널 프로세싱 파트 부분을 내가 플로팅해서 픽스드 포인트로 바꾸고 전환하고자 한다. 그러면 심링크 픽스 포인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심링크에서, 특히 이제 신호 처리 파트라든지 통신 시스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심링크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이제 느리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임 베이스드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데모에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을 때 이 RTW 리얼타임 워크샵을 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요. 그 다음 링크 HDL 코드도 이렇게 생성시키고 그 다음 링크 MQ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심입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블락과 HDL 코드를 같이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시뮬링크 모델을 이용해서 직접 마이머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직접 마이머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데모에서 쓰고 있는 블락셋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트랩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뜨는데요. 이 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지금 쓰게 될 라이브러리가 심링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블락셋 라이브러리,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될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블락셋만 이제 먼저 보면은 소스에서 랜덤 데이터 소스를 보게 되면은 버누이 바이너리 데이터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01, 01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싱크에 가면은 I 다이어그램을 본다든지, 그 다음 컨스트레이션을 본다든지, 에러 레이트를 계산하는 하는 블락을 본다든지 이렇게 경우에 쓰고, 그 다음 채널에 가시면은 AWGN 채널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레일리, 라이시안 이런 채널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디텍션 컬렉션으로 가시게 되면은 블락 코딩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CRC 코딩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컨볼루셔널 코딩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인코더에는 컨볼루셔널 인코더, 그 다음 디코더에는 비터비 디코더 라이브러리 블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듈레이션에 가시게 되면은 이 모듈레이션에서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도 있고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AM에 가시면은 오늘 쓰게 될 렉탱귤러 캄 모듈레이터와 렉탱귤러 캄 디모듈레이터, 그래서 포캄이라든지 16캄, 64캄, 56캄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 블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모 시스템 위쪽이 전송단이고요, 아래쪽이 수신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채널, 레일리 채널과 노이즈 AWN 채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제일 먼저 버누이 바이너리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었죠.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에서 소스에서 랜덤 데이터 소스에 보시면은 버누이 바이너리 데이터, 이 블락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01, 01 데이터. 그래서 제로가 발생할 확률을 0.5로 했으니까 제로와 1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0.5씩 이퀴프라우블 하죠. 그 다음 이니셜 시드에 따라서 이 01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퀀스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샘플 타임에 이런 변수들로 지금 어사인을 해놨는데, 이 값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이 심링크 모델에서 파일로 가서 마들 프로퍼티에 가서
콜백에서 init 펑션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시뮬링크 시스템 시뮬링크에서 설계한 시스템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init 펑션 여기에 데피니션을 해놓은 모든 베리어블들이 먼저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시뮬링크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C 코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디파인해서 매크로 파라메타를 우리가 디파인해서 할 수가 있죠. 걔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메타들 데피니션 했는데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는 안테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2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 코드 레이스는 컨볼루셔널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코드 레이스를 2분의 1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NV per 심벌은 한 심벌에 몇 bit이 들어가느냐 16합니까 4가 됐고요. 그 다음 STF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레일리 페이딩 채널에서 이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포메이션 빗 레이스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파트는 10의 6승 즉 1Mbps로 생성시키겠다. SRF는 샘플링 레이트 팩터인데 요것도 뒤에서 페이딩 관련된 부분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FFT 사이즈는 256이라고 했는데 이 FFT 사이즈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근래 많은 시스템들이 이제 OFDM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OFDM 방식에서는 전송단에서는 IFFT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FFT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FFT와 IFFT를 할 때 몇 포인트 FFT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256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하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N info bins,는 191로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OFDM 심벌 중에서 실제로 가드밴드와 파일럿 심벌을 뺀 유효한 데이터의 개수를 192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HGB 하프 가드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전체 OFDM 심벌에서 유효 밴드를 뺀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가드밴드를 얼마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양쪽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곱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전체 유효 FFT 사이즈에서 정보 빗을 뺀 부분이 바로 가드밴드가 되겠죠. 거기서 2분으로 나눠서 양쪽 왼쪽 오른쪽에 붙이기 위해서 0.5를 곱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128로 했는데 얘는 뭐냐면은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IFFT를 하고 난 뒤에 IFFT를 하고 난 뒤에 OFDM 심볼에서 그 제일 뒤에 있는 특정 그 데이터를 그 OFDM 심볼의 앞으로 카피를 해서 붙이죠. 그것이 사이클릭 프리픽스죠. 그래서 그 사이클릭 프리픽스의 개수를 128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N1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 얘는 이제 중간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쓰이는데 뒤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 N information 빈 개수에다가 비퍼 심벌 그 다음 코드 레이스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는 유효 데이터의 빗 레이시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C5는 16으로 했는데 얘는 사이클릭 코드의 오더를 16차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파라메타들이 이 시스템 모델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너리부터 다시 아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샘플 타임을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했고 그 다음 샘플스 퍼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프레임 베이스드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제 위해서 쓰는 건데 시뮬링크가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느리다는 부분인데 이 시뮬링크의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샘플 베이스가 아니라 프레임 베이스로 얘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프레임 베이스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단순히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업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 요만큼 개수로 그러니까 샘플 바이 샘플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 통짜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 의해서 얘가 7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포맷에서 포트 시그널 디스플레이에서 시그널 디멘전을 치게 되면 각각 시그널들이 흘러가는 디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68 곱하기 1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select row로 하고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이 두 개, 지금 이 1부터 N1-CO, 아까 N1-CO가 실제 유효 데이터의 빗 레이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CO, 사이클릭 프리픽스 오더만큼 개수를 뺐죠. 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있는 얘의 개수는 사실상 랭스로 봐서는 똑같은 랭스입니다. 똑같이 368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요렇게 지금 뺀 이유는 뭐냐면, 유효 빗 데이터에서 뺀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서 수행되는 이 다음 블락에서 첫 번째 수행되는 블락이 뭐냐면은, CRC-N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CRC-N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먼저 전송단에서 어떤 그 코딩, CRC16이니까 16개의 데이터를 지금 더 붙이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봐가지고 수신단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받았는지 받아지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섬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시프트 시켜서 디바이드 서킷을 써가지고 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16개가 더 붙게 됩니다. 더 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16개만큼 빼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요 지점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전송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레이트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CRC 제너레이터를 통하고 난 뒤에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쓰게 되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인코더에서 지금 보시면 트레디스 투 폴리 투 트레디스 7,171,133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폴리 투 트레디스라는 얘가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펑션은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시스템은 시뮬링크와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을 쓴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툴박스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투 트레디스가 커뮤니케이션 툴박스에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툴박스는 이 펑션을 얘가 콜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은 constraint length가 7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 이 코드의 스트럭처가 171133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칸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칸 모듈레이션에서 먼저 에머리 넘버에는 2의 n승, 2의 nbit per symbol인데, 이때 4bit이니까 2의 4승이 되니까 16캄이 되겠죠. 그 다음 인풋 타입으로는 bit하고 인티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통하고 나온 신호는 bit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bit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스텔레이션 오더링을 보게 되면 바이너리로 하거나 그레이로 하거나 유저 디파인으로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레이 코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멀라이제이션 메서드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니멈 디스턴스로 하거나 아니면 에버리지 파워를 하겠느냐, 피크 파워를 하겠느냐. 에버리지 파워를 여기서는 에버리지 파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이 에버리지 파워를 얼마로 하겠느냐, 바로 1옴당 1와트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컨스텔레이션 전체를 틀기 위한 부분인데, 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칸 모듈레이션까지 끝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OFDM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이 OFDM 트랜스미터에는 먼저 첫 번째 IFFT 인풋 패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IFFT 인풋 패킹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여기에 이제 지금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시 두 개의 1부터 인포메이션 빗, 2분의 인포메이션 빗까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 2분의 인포메이션 빗에서 인포메이션 빗까지 또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브랜치를 해서 똑같이 96개의, 즉 반씩 나눈 거죠. 이 드론 신호를 반씩 나눠가지고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드밴드하고 DC 값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얘의 값은 지금 컴플렉스 0,0라고 하는데, 이 컴플렉스 0,0는 0과 0을 컴플렉스로 표현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0 플러스 0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즈 HGB -1,1 했는데, 즉 가드밴드의 반 사이즈에서 하나를 뺀 만큼
0 플러스 0지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겠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HGB 콤마 1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DC까지 컴포넌트를 포함해가지고 38개를 해서 이쪽에 32개를 만들고 여기서 32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드밴드 붙이고 유효 데이터 들어오고 DC 들어오고 또 데이터 들어오고 가드밴드 붙이고 이런 형태로 OFDM, IFFT 인풋을 패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총 5개 인풋이 들어오는 신호를 하나로 합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56개의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채널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 조금 감을 잡고 난 뒤에 계속 이어서 각 블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키면은 총 4개의 플라창이 뜨는데요. 이 4개의 창이 의미하는 게 먼저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이 신호의 전송 스펙트럼입니다. 전송 스펙트럼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첫 번째 안테나를 통해서 나오는 스펙트럼, 그다음 두 번째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스펙트럼, 그 다음 칸슬레이션이 2개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수신단에서 쓰고 있는 방식은 제로 폴싱 디텍션이나 디텍션 혹은 MMSE 디텍션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MMSE 디텍션 뭐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되었을 때 캔슬레이션을 각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 하고 났을 때 신호가 훨씬 더 깨끗하게 캔슬레이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채널로 이제 전송단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수신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채널은, 지금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전송 안테나와 2개의 수신 안테나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신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전송 안테나를 통해서 페이딩을 겪고, 첫 번째 수신 안테나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신호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전송한 안테나를 통해서 H1 채널을 통과해서 두 번째 안테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테나로 들어오는 경우도 첫 번째 수신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는 첫 번째 전송과 두 번째 전송 안테나 다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 두 번째 수신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도 보면은 첫 번째 전송 안테나와 두 번째 전송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가 서밍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딩 채널을 또 내부에는 어떻게 우리가 데피니션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채널은 레일리 페이딩을 겪는 채널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요. 맥시멈 도플러 시프트는 현재 2Hz로 줬습니다. 물론 이 값을 다른 값으로 2Hz, 10Hz, 100Hz 임의의 값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도플러 스펙트럼 타입은 여러 가지 이제 쓰이는 스펙트럼 타입인데 그 중에서 이제 JX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디스크리트 패스 딜레이 팩터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0과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가 샘플링 레이트 분이 되니까 이게 지금 샘플링 타임이 되겠죠. 역수니까 샘플링 타임만큼 3 샘플링 타임만큼 딜레이 돼서 두 번째 패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average pass gain 팩터는 첫 번째 패스가 0dB고 두 번째 패스가 마이너스 6dB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일리 페이딩을 우리가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제 채널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 채널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수신단에서 쓰게 되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FFT 사이즈하고 인포메이션 빈 개수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내부는 지금 어떤 민값을 취하고 그리고 얘는
인베디드 매트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어떤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심링크와 블락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폴리트 트레디스를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툴박스에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여기서 심링크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베디드 매트랩이라는 어떤 그 툴을 이용해서 매트랩 코드와 심링크 블락을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 이 블럭이죠. 그래서 이 블럭은 매트랩 코드입니다. 그래서 심링크 블럭과 매트랩 코드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FL과 NLB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이 블락 FFT 사이즈와 인포메이션 빗 얘를 의미하는 건데 얘를 파라미터로 지금 두 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채널 리스판스를 지금 보내는데 채널의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합니다. 이때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 구했느냐면은 여기에 채널 게인이 이제 나오도록 하는데 이때에는 지금 두 개 패스니까 두 개의 게인 벡터가 나오는데 물론 컴플렉스 배류입니다. 여기서 이 컴플렉스 배류를 여기서 민 값을 각 칼럼에 대해서 민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4 곱하기 2 중에서 첫 번째 칼럼의 384개에 대해서 민을 취하고 그다음 두 번째 칼럼에 대한 384개에 대해서 민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OFDM 심벌 기간 동안에 그 채널이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한 민 값을 구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 채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에 집어넣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구한 에버리지 값을 임펄스 4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 랭스가 4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FFT를 취하게 되면은 채널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아까처럼 OFDM, FFT 패킹을 할 때 오더링을 리오더링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다른 블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AWGN 채널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이 AWGN에서의 노이즈가 발생시키는 시드 값은 뭐 33, 다른 시드 값은 이미 시드 값을 줄 수가 있고 이때 이 노이즈의 SNR을 몇 dB로 줄 것이냐 바로 여기서 14dB로 여기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14dB가 여기서 14dB의 노이즈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송단 그다음 채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신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OFDM 이제 리시버가 되는데, 아까 OFDM 전송단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번에는 들어오는 신호에서 얘는 지금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빼게 되겠습니다.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그러니까 OFDM 심벌에서, 앞부분에 붙어 있죠. 앞부분에 여기 사이클의 프리픽스 사이즈만큼 붙어 있는 부분을 얘를 떼내고 1부터 FFT 사이즈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이즈는 보시면 384개 사이즈. 그래서 FFT 사이즈 플러스 사이클 프리픽스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FT를 하게 되는데 이 FFT는 전송단에서는 FFT, 수신단에서는 FFT를 취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게인을 하고 있는데 게이닝은 실제 FFT 사이즈 중에 이 가드밴드를 뺀 정보빗의 얘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얘를 하는 이유는 전체 파워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송단과 수신단에서 이 신호를 파워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한 블락이다. 그 다음 이 FFT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 벡터 신호가 되는데 얘를 이제 프레임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모드로 들어온 신호를 리오더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송단에서 오더링을 하는 것과 반대로 수신단에서는 다시 리오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위치를 바꿔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더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MMSE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MMSE 디텍션을 할 때 지금 이런 채널에 대한 정보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각각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신호 두 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SNR 정보 이런 값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신호가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로 각각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신호를 만들어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에서 온 정보와 그 다음 수신된 신호 그리고 기타 정보들로부터 이런 값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먼저 이 L은 H의 00 즉 채널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개수만큼 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H는 H00에서부터 H11까지 2x2죠. 이 2x2 매트릭스 H가 있고 그 다음 X는 X0와 X1 즉 수신된 신호죠. 여기서 수신된 신호를 얘가 가져왔습니다. 이 수신된 신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통해서 S0와 S1을 만드는 신호인데 이 S0와 S1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XI 수신된 신호에다가 우리가 MMSE 디텍션을 하거나 뭐 제로 포션 디텍션 하거나 게인을 곱할 때는 이 수신된 신호의 채널에 대해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여기서 구하죠. 여기서 인버스 매트릭스.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얘 같은 경우는 제로 포싱 디텍션을 했을 경우고 얘는 MMSE 디텍션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도 인버스나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수도 인버스 혹은 인버스를 구하면 될 것이고 얘는 이 수식이 인버스에다가 HI에다가 시그마 값 단원 수식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MMSE 디텍션에 대한 수식이죠. 요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수신된 신호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은 이제 만들어진 신호가 되겠죠. 이때 이 심벌을 각각 S0와 S1에다가 집어넣어서 넘기게 됩니다. 얘를 출력으로 보내면은 S0와 S1이 각각 펄스 패스와 두 번째 패스로 각각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정보 빗을 뽑아내기 위해서 16함 디모듈레이션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에브리지 파워를 하고 그레이 코딩을 하고 아웃풋은 빗으로 뽑아내고 이런 과정 해서 그 다음 비터비 디코더 디코더에서는 똑같이 전송단과 똑같은 폴리트 트레리스 7, 17133 이 폴리트 트레이스 스트럭처를 쓰고 트레이스백 뎁스는 34를 하고 하드 디시전을 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신호를 이제 퍼스트 패스와 세컨드 패스로 각각 신호를 이제 우리가 정보 빗을 이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여기서 이제 MMSE 디텍션을 하고 난 뒤에 신호가 이쪽 패스로 가고 이쪽 패스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는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터피런스 캔슬레이션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터피런스 캔슬레이션에서는 아까 들어오는 신호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이 MMS 디텍션 하고 난 뒤에 정보 빗이죠. 정보 빗이 in 1과 in 2에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수신된 신호 OFDM 디시그널링만 한 신호를 인풋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풋 1, 2가 정보 빗을 뽑아낸 거고 그 다음 3, 4가 OFDM 디시그널링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신호가 되겠죠. 이 신호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컨버션 인코드하고 16함 다시 여기서 인코딩을 하고 다시 모듈레이션을 합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717133 그래서 지금 인터피런스 캔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빗을 다시 수신된 신호를 우리가 인터피런스 캔슬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것이죠. 이 작업은 다시 신호를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신호를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서는 OFDM 시그널을 링을 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X0와 X1이 됩니다.
그래서 SM은 심벌이 그 전송이 되었다고 가정하는 신호, 여기서는 수신된 신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을 모듈레이션을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시 또 이 뒷부분에서 다시 디코딩 디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 L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 채널의 리스판스의 랭스만큼 데이터 L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SN과 HSR, HIC 이런 것들을 여기 랭스에 맞게 생성을 시켜줍니다. 생성시켰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IC 오더가 제로일 경우하고 아닐 경우의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이 IC 오더가 여기서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RX0와 RX 신호가 서로 좀 물고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먼저 RX0와 RX1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기서 그 MMSE 시그널을 이제 디텍션 하고 난 뒤에 CRC 디코딩까지 합니다. CRC 디코딩을 하고 난 신호를 RX0,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에서 신호를 RX0와 RX1으로 만들어, 우리가 뽑아 놓습니다. 근데 이 신호를, 여기서 RX0, RX1, 이 신호를 통해서 이제 이 내부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IC 오더,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 오더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값을 세팅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작업은 이 퍼스트 패스와 세컨드 패스를 에서 각각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 했을 때 어느 쪽이 캔슬레이션이 된가를 얘가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 값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오더가 들어온 값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 패스고, 얘가 뭐냐 하면은 얘가 첫 번째 패스에서 들어온 신호고 얘가 두 번째 패스에서 들어온 신호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스위치를 통해서 이 신호 스레시홀드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값이, 즉 1이나 2인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패스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패스, 첫 번째 패스, 즉 첫 번째 패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터피어런스를 캔슬레이션 하기 위한 신호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전송 측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이 SR이 있고 IC가 있는데, 얘는 시그널 리컨스트럭션의 의미고 IC는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대칭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H00와 여기가 0010고 여기는 아래쪽이 0010입니다. 여기는 01이고 11, 여기가 01, 11. 그래서 어느 쪽이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그널 리컨스트럭션용으로 쓰고 어떤 쪽을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용으로 쓰느냐를 판별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이 시그널 리컨스트럭션을 할 경우에 요 신호에서부터 즉 심벌 SM이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에 SM, 이 SM이 이 부분이죠. 전송단에서 만들어진 신호, 임의로 만든 신호죠. 이 임의로 만든 신호를 SM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SM 신호. 여기에다가 원래 수신의 신호에다가 시그널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한 부분을 빼는 것이죠. 빼가지고 다시 아까 보셨던 그 MMSE 디텍션과 관련해서 그 수식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버스 매트릭스에다가 HIC 이 신호를 곱한 신호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XI 신호, 여기서 요 신호에다가 이 개인 벡터를 곱한 신호가 SN이 돼서 얘가 이제 이쪽 SN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터피어런스 캔슬레이션 된 신호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이제 이 신호를 다시 디모듈레이션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 다시 CRC 디코딩을 신드롬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텍션을 해서 요 지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또
각각 빛 셀렉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두 가지 패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가 있고 두 번째 패스. 얘는 지금 다이렉트로 MMS 디텍션하고 CRC 책섬을 한 결과 두 개 신호가 in1, in2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interference cancellation 하고 나온 신호가 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스 S1으로 들어가는 신호는 첫 번째 패스와 interference cancellation 된 신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위치에서는 두 번째 패스입니다. 얘가 여기 두 번째 패스죠. 두 번째 패스에서 들어온 신호 혹은 이 interference cancellation 된 신호 요 신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셀렉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이제 스위치의 스레시홀드라든지 이런 그 크라이테리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U2가 제로가 아니면은 즉 여기에 신호 요 신호가 제로가 아니면은 IC 오더 D거든요. 요 신호가 제로가 아니면은 첫 번째 패스 이 신호를 보내고 즉 첫 번째 패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U2가 제로가 아니면은 U2는 여기로 들어가는 인풋은 뭐냐면은 이 오더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1을 한 값. 얘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각각 크라이테리언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다르죠. 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SIC 내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 Sequential Interference Cancellation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SIC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로포싱이나 MMSE만 수행하는 것으로 돌릴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요 값과 요 값이 여기에 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2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D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D 값하고 다시 이 조합에 따라서 이 패스가 각각 1번과 3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 요렇게 선택될 수도 있고 요렇게 그리고 2번과 3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조합에 따라서 신호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컴바이닝을 이제 단순히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바이닝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SIC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결국에는 이 패스 그냥 쭉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 패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요 신호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SIC 지금 SNR이 14dB일 때 노 SIC입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0.03에서 04 정도가 되고 있죠. 근데 이 Sequential Interference Cancellation을 수행하도록 하면은 0.003 오더가 하나 더 내려갔죠. 아까는 마이너스 2승 오더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승 오더 정도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에 대한 수신단의 BR 퍼포먼스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로 포싱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MMSD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SNR을 값을 여기서 다른 값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10dB로 한번 해볼까요? 10dB로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점점점 더 이렇게 커지겠죠. BR. 네. 여기까지 오늘 매트랩과 시뮬링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블락셋과 툴박스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디자인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든지 링크포 모델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골든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코드 생성을 그 다음 단계로 코드 생성을 하고 링크 프로덕트와 같이 해서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